이제 저희가 성민이 야구하는 걸 이제 뺏었죠. 방망이도 뺐고 글러브도 뺐고 하면서 야구를 했었어. 맞아. 이제 감독님이 너 내일도 던져라 200개 해라 하는데 감독님이 지켜보시는 거야 이렇게. 아침에 눈 떴는데 팔이 잘 안 들려요. 정희도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이제 와요. 야 윤희상 좀 세게 던지라고 막 이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도 이 멤버로 우승하고 고등학교도 이 멤버로 우승하면 진짜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다 했는데 혼자 야구 잘하겠다고 설린을 혼자 가더라고요. 네, 도망쳤어요. 이런 거 유튜브는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인 지금 1군에 있냐? 1군에 없지. 아니 제일이 저 익산에 있어. 그치, 1군에 없지. 안 보이는. 옹진이 혼자 남았네 진짜. 그러니까. 제일 느린 애가 제일 오래 남았다, 그치? 제일 느릿느릿하고 달리기도 느리고 뭐 항상 느릿느릿한데 야구도 제일 오래 하네. 자 오늘은 또 어렸을 때 동네 야구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진짜 추억이 많은 형이고 진짜 야구부 들어가기 전부터 테니스공 야구방망이 하나 가지고 운동장에서 그냥 3시간은 기본 동네에서 그렇게 야구를 했던 추억이 있는 동네 형이겠네요. 네, 동네 형 모였습니다. 우리 윤희상! 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진짜 야구 쪽으로 배울 점도 많고 인정해주는 형인데 진짜 어릴 때 추억이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인사 짧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KBSN 해설을 하고 있는 파이볼 유소년 야구단 코치를 하고 있는 윤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글러브 파는 거는 네. 글러브도, 그 야구 글러브도 팔고 있습니다. 아니 왜 희상이 형은 어렸을 때 야구부가 없었어 동네에. 우리가 야구부가 없었을 때부터 야구를 했어요. 맞아. 맞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이는 같은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같이 시작했지만 이 타자 윤성민, 희상이 형이 같은 동네였어. 진짜 신기한 거야. 같은 동네인데 우리 진짜 동네도 작았잖아요. 막 언덕 많고 놀이터 하나 있는 동네에서 프로야구 선수 3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3명이 구리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구리시에 어떻게 보면 야구계에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구리시에 운동을 잘했던 친구들은 이제 부양초등학교라고 해서 축구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구리시에 운동을 잘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양초등학교에 가서 축구부의 테스트를 보고 축구 선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딱 저희 그 시기에 구리시 리틀 야구단이 창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 야구 하면서 구리시 리틀 야구단이 창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 같이 가서 테스트 받고 성공을 해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3명 프로야구 선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다들 축구였거든 어릴 때는. 뭐 야구 용품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럴 때 이상하게 야구에 꽂혀서 문방구에서 그 비닐 글러브에 테니스공에 방망이를 아버지가 하나 내가 쫄라서 샀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혼자 던지고 혼자 치고 막 뛰어가서 잡고 이러고 있는데 희상이 형이 온 거야. 야구를 좋아하는데. 내 기억이 맞나? 이게 아니었나? 내가 그러니까, 코평수 형이었나 그게? 아니, 기억은 정확하게 성민이를 이제 코평수라고 그냥 저희는 할게요. 코평수랑 저랑은 좀 기가 셌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렇게 같이 다가오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성민이가 야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성민이 야구하는 걸 이제 뺏었죠. 방망이도 뺐고 글러브도 뺐고 하면서 야구를 했었어.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해졌는데, 그래서 진짜 학교 끝나면은 운동장에 방망이 들고 가면 전화도 없는 시절이잖아.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항상 희상이 형이 와 이상하게. 그러면 같이 한 3시간씩 야구하다가 그래 어느 날 가면 희상이 형 없어. 그럼 혼자 벽에 공 던지고 있으면 갑자기 코평수가 지나가. 근데 이 형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갑자기 오더니 야 나 삼진 잡으면은 그만 이러고 나를 이제 투수로 세우는 거야. 배팅볼 투수가 되고 죽으라고 던져. 1시간 동안 혼자 막 짚고 막 변하고 다치고 나는 막 치면 노바운드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진짜 한 3시간 배팅 치고 이 형은 안 던져주고 가고 치고만 가. 그리고 이제 희상이 형은 서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주고. 1대1 야구니까 공이 플라이볼 떠서 원바운드로 잡아도 아웃이야. 맞아요. 그치. 그런 룰이 있었어. 기억난다. 진짜 웃겨. 그 어린애들이 햇빛 진짜 선크림도 안 바르고 땀 흘리면서
센터로 막 뛰어가서 다이빙해서 원바운드 잡아서 아웃 이러고 그리고 희상이 형이랑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우리 야구장 가가지고 야구장. 네. 그때 홍성은 선배 불펜 포수였던 걸로 기억한 그때 뒤에 앉아서 홍성은 선배 인사하고 말하고 되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그때는 진짜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리시의 야구부가 만들어지면서 교문초등학교에서 구리로 전학 갔을 때 희상이 형이랑 코평수 형이 그 똑같은 윤성민 별명 코평수예요. 코가 커가지고 그 코평수 형이 엄청 잘 챙겨줬지. 같은 이제 야구부 원이라 그래서 적응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참. 늘 구리리틀 성적으로 막 자랑을 많이 두 분 다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는 야구 정말 잘 배웠어요. 정말 잘 배웠던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른 리틀 야구단을 보면 지금 하면 웃길 거야. 이제 저희랑 연습 게임을 하면 저쪽 팀은 맞느라고 게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 맞는 이유가 이 타자가 정말 잘 쳤는데 외야 펜스 앞에서 공을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루 밟고 오버런 나가고 들어오는데 바로 감독한테 뛰어가요. 이제 감독이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이유를 들어보면 땅볼을 치면 수비수가 에라할 수 있는 확률이 2개인데 잡을 때 놓칠 수 있고 던질 때 놓칠 수 있고,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플라이업을 쳤다고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저희 감독님이 최정기 감독님이셨는데 저희 때는 사인 딱 2개밖에 없었어요. 홈런 쳐, 이 공은 치지 마. 그치? 히팅, 웨이팅. 기억나지? 무조건 타석 들어가면 풀스윙. 다 쳐. 홈런 쳐. 그리고 변하고 던지면 저희는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막 커브 던지고 막 슬라이드 던지고, 근데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게 던지면 혼나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런 생각은 해요. 요즘에 제가 유소년 친구들을 같이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성민이도 그렇고 코평수도 그렇고 제리도 그렇고 처음 감독님을 되게 잘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막 런닝스로우도 하고, 그치? 뭐 홈런 치면 막 세리머니도 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걸 다 했었죠. 근데 우리가 창단 멤버잖아요. 구리시리 때 창단 멤버고 초등학교 4학년이고 형 5학년이었고 근데 형이 이제 리틀 야구는 중1까지예요. 중1까지 리틀 야구 하는데 희상 형이 중1이 되면 2년이 지났는데 전국대회를 거의 휩쓸었단 말이야.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운동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운동 많이 했어요. 야간 훈련이라는 거를 리틀 야구 때는 약간 우리밖에 안 하는 느낌? 우리 막 하우스 거기 막 맞아. 귀신 하우스. 나오는데 진짜 맞아. 불빛 하나 없는 데서 목장갑 끼고 스윙 돌리고 기계볼 치고 막 엄청 연습 많이 했죠. 수업도 네. 안 하고. 거기 진짜 하우스는 지금은 엄청 번화가가 됐어요. 남양주시가 그 남양주시 쪽에 있는데 저희가 진짜 왜 친하냐면 그 하우스에 이 화장실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풀숲에서 저녁 먹고 쪼르르 앉아서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 있을 거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막 그런 없어요. 기억도 우리는 그게 되게 그런 자연스러워. 기억도 있고 저희는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구리시 리틀 야구단도 지원을 했고 LG 트윈스에서 지원을 해줘서 야구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초등학교가 리틀 야구가 막 배팅을 3군데를 치는데 볼을 안 주셔도 돼요. 여기 볼을 막 4박스 이렇게 해놓고 맞아. 해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구장에 이제 야구공 때문에 새까매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양쪽에서 리어카 끌고 공 이렇게 또 모으는 거예요. 와 그거는 형이 얘기하니까 기억난다. 그런 건 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인프라가 좋았구나. 좋았지. 왜냐 LG 트윈스 2군 야구장 구석탱이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그 험볼도 우리가 다 썼구나. 그러네. 그래서 맞아요. 어. 성민이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저희처럼 했으면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인데 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다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리틀 야구는 좀 많이 수업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거의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배팅만 하루에 몇천 개씩 치니까 아니, 야구를 해서 창단 2년 만에 전국을 제패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중1이 됐을 때도 거의 제패. 그냥 몇 년간 그게. 중학교 때도 내가 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구 대회가 리틀 야구가 8개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전 정확히 기억해 7개 대회를 연달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회를 이제 그 리틀 야구 연맹 회장님이 참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참가를 안 해서 다른 팀이 우승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나갔으면 우승인데. 네.
왜냐면 저희는 그냥 결승전에서도 막 아깝게 이렇게 우승 간신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콜드 게임이야. 상대 적수가 네. 없어. 그러니까 저희 또래 선수들은 저희 구리시 리틀 야구단을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홈런이 나오면 되게 드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리틀 야구 연맹 회장님이 딱 손수 써줘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써줘요. 너무 많아서. 게임이 막 하면 막 10몇 개씩 나오니까 홈런이. 홈런 3개 치는 선수 5명 나와. 아니 진짜 3번부터 6번까지 홈런 3개씩 치고 뭐 1번 2개 치고 9번 1개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콜드 게임이네. 그냥 네. 적수가 없어. 그랬었어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우리 뭐 부산에 시합 가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 대회는 저희 때는 색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부산 이겼나? 아니 졌죠. 졌나? 우리 막 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아버님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심판이 강행하고 막 근데- 아버님들 막 삽 던지고 막 야구장. 아니, 이런 거 유튜브는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투수도 형이었던 것 같은데? 나 형 마운드에서 막 울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니까 근데 기억에 그러니까 정확히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거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지역 대회지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 마운드에서 던지면 다 버리고 던지면 다 버리고 감독님은 치게 줘 하는데 치게 줘도 안 치면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세 분이 삽 들고 막 심판실 찾아가고 애기들 게임에 장난친다고 뭐 막 그때 난리 났었어요. 나중에는 해가 져서 그냥 몰수 게임으로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공 자체가 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승 못했어요. 그래서 희상이 형 울고 희상이 형 아버님이랑 그 다른 선배 아버님 삽 들고 심판실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지. 되게 생생하게 기억한다. 천천히 드시면서 편하게 하시죠. 우리 옛날 얘기할 거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한 올해 1년 1, 됐나? 2년 그러니까 그때 야구장에서 잠깐 스쳐들 한번 보고 근데 오랜만에 봐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많아서 편한 게 진짜 큰 거죠. 맞아. 희상이 어렸을 때 나랑 완전 정반대인 게 뭐냐면 그림 그리고 진짜 막 일기 쓰고 공부하고 야구도 잘하고 근데 나는 진짜 글 읽는 거랑 이상한 말 자꾸 하지 마. 글 쓰는 거를 너무 이미지 막 그리고 글러브에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누군가 글러브 사면 다 껴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죽해보고 프로야구 선수들 글러브 못 쓰는지 다 알아.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와. 그러더니 은퇴하고 결국에 글러브 사업까지 해버리죠.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가 보다. 아 엄청 좋아요 이 형.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 윤성민 선생님도 손 감각 워낙 좋으시죠. 좋아, 성민 감각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감각은.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가락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미세하게까지도 내가 조절하거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손가락 감각 좋다고 하는데 성민 좋죠. 엄청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너 형 만나면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중에 최영남 선배님이랑 저랑 대화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머슬 컨디션. 선배님도 철학이 있으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재밌더라고. 근데 형도 마찬가지로 진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냥 맞아. 야구가 인생이야. 나는 잠깐 골프도 치고 이러는데 이 형은 봐봐요. 글러브 팔지, 그렇지. 어린이 양성하지, 해설하고 있지. 그냥 이 형은 야구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많이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손끝 감각. 그거를 설명해줘야 돼, 형이. 아, 손가락 감각을. 근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고나야 되는 게 저는 7, 80% 이상이라고 보아요. 대신 투수는 사실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끝이에요. 뭐 밸런스가 어쩌고 저쩌고 일단 다 떠나서 릴리스 포인트에서 내가 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끝인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 공부해보고 했을 때 결국은 얘를 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게 뭐 밸런스도 되고 타이밍도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 자체는 릴리스 포인트는 타고나는 거다. 대신 요거를 느낄 수 있게끔은 베이스는 깔아주자가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나이대별로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이 야구 뭐 이렇게 접하러 왔을 때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한 5학년 때 시작을 해도 훈련량이 많고 던지는 개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했는데 요즘은 3, 4학년 때 시작을 해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추상적인 거고 감각적인 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감각을 인지하는 신경세포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하라면서 공을 던지면 자기도 모르게 요 안에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막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싹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각의 세포들이 어느 정도 잘 뻗어나가면 이제 중2부터 한 고2, 3까지는 이제 몸이 이제 피지컬적으로 막 성장을 확 해요. 그럼 그때 돼서 스피드 붙이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운동하는 족족 힘이 붙고 눈 뜨고 일어나면 키가 커 있고 체중이 불고 있고 이러면 그 스피드 보는 거 정말 좋은데 이제 좋은 투수를 만들어야지 150kg를 던지는 뭐 예를 들어 진짜 창 던지기나 투포원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저희는 유가 아니잖아요. 스포츠 자체가. 그러니까 야구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3학년, 4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요 시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인 세포들이 막 자랄 수 있는 시기. 근데 이제 그게 뒷받침되는 게 저는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민이랑. 한번 돌이켜보면. 그리고 던지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그랬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손가락 감각이나.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진짜 전설적인 달인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 했을 때 말로 표현하면 그건 사실 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성민이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향남 선배가 약간 의사 느낌이라면 희상이 과학자네. 그러네. 세포 나오고. 그러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공을 잘 던졌다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나라는 사람은 왜 손감각이 좋다는 소리를 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냥 어렸을 때 많이 던졌어. 누구보다 많이 던졌어. 그냥 던지는 거 좋아하고 돌멩이도 던지고 물수제비도 또 던지는 거잖아. 나는 낚시하면서도 희상이 형이랑 하면 맨날 집어를 한다고. 떡밥 던지고 야구공 던지고 테니스공 던지고. 그러니까 별의 것들을 많이 던지니까 그 안에서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나만의 감각이 생긴 거야. 돌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살짝 이렇게 던져 공이 휘어. 테니스공 가벼우니까 좀 더 앞에서 던져야 돼. 이런 감각들이 내 몸에 입력이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지 않았나. 그리고 최양남 선배도 그때 얘기한 거 중에 달인이 돼야 된다고 한 건 최양남 선배 했어. 그만큼 많이 던지고 익숙해야지 된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 자녀 키우는 사람들이 어릴 때 조금 아프면은 그건 딜레마야. 정답이 없어. 조금 아프면 쉬어야 된다. 아픈 거보다 안 아픈 게 낫다. 야구를 못 하더라도 뭐 이런 주관인데 그게 사실 정해진 답이 없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야구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애들 육성하니까 더 힘들 거야. 형이 판단했을 때 얘는 좀 더 던져도 되는데 좀 아프면 또 쉬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참 이런 게 코치로서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제 지금 성민이가 말한 부분은 저는 조금은 임팩트 있게 좀 강한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수 시절 때였어요. 저는 신인 들어와서 2년차 때 어깨 수술을 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한 4년, 5년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사실 수술하기 전처럼 깔끔한 상태로 공을 평생으로 던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함을 안고 던지는데 11년도인가 12년도에 성민이가 이제 문학으로 원정을 갔는데 형은 150을 그냥 던질 수 있는데 맨날 성의없게 공을 던져.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아 형이 근데 진짜 네 말 이해하는데 나도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한데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조절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성민이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괜찮을 때. 나중에 몇 해 지나고 나서 형 나는 병원 갔는데 MRI는 아무렇지 않던데 어깨가 아파서 공을 못 던지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더 많이 물어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광현이도 똑같이 왔어요. 근데 성민이는 수술적인 판단을 한 거였고 광현이는 형 나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 MRI 찍고 뭐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수술 소견이 났는데
그냥 제 느낌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민이는 그거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광현이가 저 정도 던지는 거면 야 이거는 한번 버텨볼만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의사 소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데 그 느낌적인 게 있어서 광현이는 그래서 결국 어깨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던져봐야 안 아프게 던지는 방법도 깨우치고 내가 안 아플 정도까지 던져야지도 깨우치고 그리고 이게 아픈 게 진행형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게 만성형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발 투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정도 선수 돼서 어느 정도 피지컬이 형성이 된 선수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던져야 돼. 아파? 그러면 아프면서도 한번 던져봐봐.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네가 좀 깨우치는 게 있어야 나중에 프로를 가더라도 1군, 결국은 프로 가면 1군에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돌거나 풀타임을 뛰어야지 돈도 연봉도 오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그런 쪽에서 좀 뭐랄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강제적인 건 없죠. 저희 때야 뭐 코치님들이 야 피칭 100개 하면 무조건 100개를 해야 되는데 서론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래 자 오늘은 그럼 한 60개 한번 던져볼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성민이보다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은 무조건 많이 던져야 돼요. 그래야 뭘 이렇게 깨우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양남 선배님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는 자 머슬 컨디션을 따랐을 때는 제가 2단계에서 여기서 80% 이상을 던져버리면 1단계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잘 80%로 버티면 그러니까 제가 던질 수 있는 스피드가 예를 들어 150, 151인데 이게 그럼 저의 100%예요. 근데 140에서 한 145, 한 80%를 던지면 요거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합 전에 세팅을 해요. 오케이, 오늘은 최고 145다. 그럼 145로 타자랑 승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근데 그게 포스트 시즌 되면 좀 풀려요. 왜냐면 어차피 포스트 시즌 한 게임 던지면 이제 시즌 끝이니까 그때야 이제 좀 신나게 에라 모르겠다고 집어 던지는 거고 시즌 중에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단 감독이나 코치나 이 구단 관계자들은 제가 엄청 얄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몸살이 전만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경기에서 머슬 컨디션에 따라 전력을 던지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못하는 건데 이 선수 써봤자 팀에 도움도 안 되고 본인도 망가지는데 차라리 안 되더라도 이 선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좋잖아요. 자기 FA 있고 내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아프면 중요할 때 못 써먹잖아요. 그것도 던져봐야 제가 느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기 전후로 바뀌는 거죠.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조건 아껴야 돼. 어깨 수술 한 번 했으니까 나는 한 번 수술 더 하면 영영 야구는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님 만나 뵙고 감독님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고비가 있을 때 이걸 치고 올라가야지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그거를 아마 감독님이 기다려 주셔서 제가 그런 용기를 얻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피칭을 200개를 하고 오늘 한번 너 연투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는 SK는 피칭 200개 하루 쉬고 뭐 이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200개 하고 무조건 하루 이틀 쉬고 다시 200개 하고 이런 그 스케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님도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감독님이 너 내일도 던져라. 지금 감각 그대로 던져라 했는데 아침에 그 말 때문에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팔이 제발 들려야 되는데 막 그때는 이제 1.5군 선수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가서 막 비누 마사지 하고 막 혼자서 막 해서 이제 아침에 눈 떴는데 팔이 잘 안 들려요. 이거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한테 가서 피칭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랬는데 코치님이 그럼 알았어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하러 가는데 이제 다시 코치님이 와서 이상 마운드 와보래. 그래서 갔는데 그냥 이렇게 캐치볼 하듯이 이렇게 뽕 했어요. 다리만 들고 이렇게 뽕 해서 공이 이렇게 한 60km로 가기 했는데 200개 해라 하는데 감독님 지켜보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냥 뽕 한 6, 70개를 그렇게 뽕 던졌어. 세게 던질 수 없으니까. 못 던지겠는 거야. 감독님은 하라고 했고. 그 감독님은 거기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불펜 포수는 또 미안하지. 공 그렇게 삑 던지는데. 근데 이제 6, 70개 던지는데 조금씩 강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결국은 100%못 던지고, 결국은 그때도 한 6, 70% 던졌어요. 근데 감독님이 거의 200개 가까이 던질 때 동안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계속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세게 던져야 되는데 세게 못 던지겠고, 감독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도 안 하시지. 근데 200개 다 했는데, 자, 200개 다 했다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뒤에서 감독님이 이제 한마디씩 해주는 게, 그런 고비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그래도 시도해보고 하는 게, 예, 심리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좀 한 단계 좀 커졌다고. 그러면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던졌고, 다시 수술하고 나서 150도 던져봤고, 예, 그게 되게 큰 저한테 계기였어요. 경험은 진짜 못 해봤는데 감독님을 거친 선수들은 네. 진짜 다 존경하고 다 잘 따르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 그때 저희 유현진, 김강현 선수랑 같이 만났을 때 김강현 선수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절대 못 버텨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라 스승들이 나를 뭐 찍어 누르거나 미워한 적이 없어서 김성원 감독님도 엄청 예뻐할 거야. 내가 애교가 많아요. 응? 은근히 애교가 많아요. 더 선생을 오래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성민이가 지금 은범형처럼 아직도 현역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성민이랑 기아랑 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타고난 센스, 기지,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눈치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쁨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운동량도 사실은 성민이나 뭐 광현이나 이런 선수들 정도면 많이 눈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선수들은 1.5군급 선수들이, 사실 1.5군급 선수들은 나뉘어요. 결국은 끝끝내 버텨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빛을 본 선수와 아예 빛을 못 본 선수들은 지금 뭐 만나도 이야기는 좀 다르게 흘러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민이도 그렇고 은범이 형도 그렇고 뭐 광현이 같은 스타일도 그렇고 뛰어난 재능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뒤에 어느 정도 노력이 따라와야 됐을 때 감독님을 만나면 요 노력이 좀 이제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민이가 야구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보직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 이거 기아 팬들한테 혼날 일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감독님이 공을 던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시즌 중간에 혹사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엄청 철저하게 뭐랄까 관찰하세요. 예, 이 관찰하는 게. 그러면 혹사였으면 뭐 광현이랑 은범이 형은 벌써 끝났어야 되겠죠? 호준이 형도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두려운 거지. 언제 어디서 감독님이 저를 계속 쳐다볼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성민이의 스타일이나 공 던지는 모습이나 봤을 때 막 불펜 갔다가 세이브 갔다가 막 롱 갔다가 선발 가서 막 치리는 거, 이게 쉽지 않았을 거고, 성민이가 이거 아프고 나서 기가 확 꺾이긴 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는 11년, 12년도까지인가는 야구장에 오면 벌써부터 텐션감이, 성민이도 좀 텐션이 있거든요. 텐션이 있는, 제가 이렇게 야구 선수를 주로 보면,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평상시에 걸음걸이부터도 좀 텐션 있게 걸어 다니고, 좀 뭐랄까 씩씩하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거야. 왜냐면 그런 습관이 공이 빨라지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광현이랑 성민이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야구장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이 텐션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딱 그 어깨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흐름이 딱 끊겨서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성민이도 워낙 친한 동생이고 정희도 워낙 친한 동생이라서 뭐 당연히 형 잘 되라는 마음에 툭툭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희도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이제 와요. 3루에서 1루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야 윤희상 좀 세게 던지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명 아닌 설명을 해요. 형 진짜 세게 던지고 싶은데 팔이 너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다가 근데 정희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 형 나 어떻게 나 너무 아픈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겪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전에 공을 많이 던졌거나 운동을 했었거나 좀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선수들은 무조건 헤쳐나오고 확실히 승부욕이 있어 성민이. 승부욕 있어요. 웨이트장에서 이렇게 베드에 누워있는 짤 돌았었잖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자꾸 나오네. 근데 형은 그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되게 와전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대로 보여진 거거든요. 얘 생각보다 승부욕 엄청 세거든요. 근데 난 돈 벌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스타일이 얘는 1도 없는 아니 지금 딱 말한 게 딱 성민이 본인 성격인데 근데 그 사진 하나로 모든 사람들 이제 성민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정말 진짜 세상 편하게 사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스타일이 외유내강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속은 되게 네 맞아 네 성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힘들어했잖아. 아 그때 진짜로 맷집이 좋거든요. 좀 그러니까 댓글 맷집도 좀 좋은 편인데 나쁘게 평가하는 건 괜찮아. 그 사람의 시선이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는 최초로 잠깐 자는 거를 운동 시간에 잔다라고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냥 너 못생겼다. 넌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 이런 건 진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고 내가 그쪽을 응원하는 팀 상대로 너무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순환이 되는데 아니 운동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잔 걸로 갑자기 이제 댓글이 막 달리잖아. 뭐 먹고 살만한 돈 편하게 버네. 그거는 약간 흔들리더라고. 있지도 않은 거니까. 근데 이거 제가 좀 더 해명을 도와주면 고참급 선수들은 사실 트레이너실 같은 데서 딱 제일 좋은 데에서 자거든요 편하게. 네, 저도 그렇게 잤으니까. 근데 되게 없어 보이게 그 헬스장 그 가운데서 베드에 있고 이렇게 자잖아요. 거기가 에어컨이 직방으로 떨어져. 한 가운데라. 그리고 그 숙소에 애들이 방이 있어요. 한 평에서 진짜 숙소 생활하는 애들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이제 1군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2군급 신인들 선수들은 되게 불편해. 그러면 본인 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방에 누워있으면 들어오질 않는 거야. 아무튼 너무 고맙네. 희상이 형밖에 없네. 확실히 이렇게 힘든 거를 겪어봤자 어깨 통증 그리고 막 재활기간, 우여곡절, 부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진짜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됐나? 되게 수싸움 잘하실 것 같고 재물을 좋을 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데뷔하시고 첫 승까지 오래 걸리셨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구단에서 기회를 처음에 신인 때 많이 줬어요. 한 몇 번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잡고 이제 2년 차 들어서 2군에서 제가 아마 2군에서 10승을 했을 거예요. 방어울 2점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구 좀 할만하겠다 했을 때 이제 수술을 했죠. 군대 가서 재활하고 한 4년 5년 걸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해서 1군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1년도에 첫 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그해 선발승 3개 하시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성민이 많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민이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예, 3일 쉬고 들어오고 1차전 때 광현이랑 맞붙었을 때 거기서 진짜 문학에서 엄청 공 정말 살벌하게 던지고 왔고 저는 1차전, 2차전까지 이 4차전 선발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내려가는데 여기 2두가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차전 끝나고도 이제 여기 알이 배겨 있어서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한테 여기 마사지랑 여기를 치료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다행히 그래도 경기력은 나와서 다행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희상이 형도 MVP 탔으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젊은 선수들 보면 너무 착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에 비해 너무 잘 준비하고 이제 제가 선수 때는 시합을 못 던지면 제 윗선배님들이 야 달려 그래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때 왔을 때는 이제 그게 좀 줄어들고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자제하는 게 배웠다면 이제 요즘 젊은 선수들은 자제까지가 아니고 막 운동 루틴부터 해가지고 이게 엄청 철저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어렸을 때 내가 했던 행동하면은 지금 젊은 선수들한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훨씬 스마트하고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근데 지금이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야, 달려. 그 생각보니까 두 분 다 조봉현 감독님 일을 해보셨네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조병현 감독님을 너무 잘 알고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이기도 하고 근데 희상이 형한테 아닐 수도 있겠죠. 조봉현 감독님은 네. 신인 때 만나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이게 베이스가 무서운 감독님이 첫 번째였고, 이제 나이 먹고 있어서는 정말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를 이제 알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형은 20살, 21살 때는 조병현 감독님이 별로 좋진 않았죠. 왜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플로리다 첫 전지훈련을 갔는데 제가 러닝을 잘 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못 뛰는 편은 아니었는데 러닝을 잘 뛰는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원영 선배, 조홍천 선배,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거의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마라톤. 첫날 미국은 야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바퀴 반을 뛰는 건데 꼴등은 안 했어. 내 뒤에 은범이 형이 있었는데 꼴등은 안 했는데 그걸 딱 끝나고 감독님이 야, 일로 와봐. 딱 된 거야. 그래서 형 이제 신인인데 딱 갔어. 어디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삥짜리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삥짜리 새끼가 선배들이 1, 2등 뛰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동안 엄청 혼났어. 저 욕을 먹으면서. 그래서 너 다음에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2주 뒤에 한번 보겠어 했어. 근데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그 19살이니까 그 감독님이라는 분이 예. 근데 결국은 2주 뒤에도 막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결국은 내 뒤에 은범이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또 못 이겨요. 원영 선배랑 웅찬 선배는 진짜 못 이겨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또 욕을 한 5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워낙 강했고 첫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신인 선수한테 계속 형은 04년대 선발 자리를 계속 많이 내보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잡은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웠는데 돌이켜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죠. 조명감독. 근데 성민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기아에서 꼴등 달리기. 근데 은범이 형이 기아로 왔을 때는 항상 내 뒤에 은범이 형. 그러네. 두 분 다. 내가 은범이 형보다 잘 쳤어. 근데 이제 저는 조범현 감독님 만났을 때는 그때 이제 조범현 감독 와서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너는 왜 그 공 가지고 그렇게 못 던지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좀 혼냈어. 그래서 처음에 희상이 형 똑같아. 좀 무섭구나 했는데 엄청 대우를 해주셨고 웬만한 선택권은 다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그 로테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야. 몇 번째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감독님이 진짜 계산을 다 해. 만약에 내가 화요일 선발이고 LG 3연전 그다음 두산이에요. 두산 일요일 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뭐 하나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4번, 5번 던질 로테이션치를 주면서 이때 이렇게 들어갈래? 아니면 이때 건너뛰고 이렇게 들어갈래? 그리고 요때는 아마 1, 2선발 붙을 거고 이때는 5선발이니까 뭐 1, 2선발 2번 붙고 5선발 한번 붙고 이렇게 가.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잡아줄 때는 나는 무조건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약간 너무 고맙고 계산이 되는 로테이션을 받으니까 너무 몸 관리하기가 편하고, 선동열 감독이 오셨을 때는 그냥 낭만 야구 1선발은 1선발끼리 약간 전혀 다른 야구가 펼쳐져. 그러니까 조병현 감독이 포수 출신이잖아요. 그 성향들이 다 있더라니까. 상대팀 1, 2선발 나오면 우리는 4, 5선발이랑 붙어서 이기면 땡큐 보너스 경기. 그리고 1, 2, 3선발은 그쪽 3, 4, 5번이랑 붙이려고 약간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 확률 게임. 약간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지극히 이긴다. 일본 스타일 야구예요. 네. 근데 선동열 감독님은 그런 거 없어. 그냥 1번은 1번끼리 계속 붙어. 약간 그런 잘 느낌? 되면 우승이죠. 근데 그게 초반에 좀 단추가 잘 풀려서 좀 이기고 가면은 자신감이 오는데, 이 야구라는 건 사실 내가 잘해도
상대팀 1선발이 너무 강하면 우리 팀도 못 친단 말이야. 그러면 한 점 차 승부 1대0, 2대1, 3대2 이런 승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랑 몸의 데미지가 좀 2배로 와. 그런 것 때문에 조병 감독이 저는 좀 좋았어.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성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기억나? 형한테? 형, 공 도대체 어떻게 빨라져야 되는 거야? 무슨 훈련을 해야 돼? 아, 구속. 성민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너 공이 스피드가 안 나왔나 봐. 안 나왔어. 엄청 느렸어. 나 그게 궁금해. 첫 번째 궁금한 건 갑자기 급성장하는 포인트가 뭐였는지. 나 완벽히 있지,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락을 형이랑 그래도 중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겼으면. 그러니까 성민이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뭐 해결하고 막 하려고 할 텐데 네,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와. 형 나 공 빨라지고 싶은데 공 어떻게 빨라져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수님은 얼마 던지셨나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147, 8 막 이렇게 던졌어요. 수상이 형은 네. 그냥 뭐 유이상 하면 설린상고 에이스 그냥 다 알고 고이 한 여름 기억은 중에, 나? 기억나죠. 여름 중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고3까지 투수를 안 해본 적은 없거든. 투수, 포수, 투수, 삼루수, 고등학교 때도 투수 2루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남은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내 구속이 125kg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고2 때? 고2 고2 초반 때? 중반에. 중반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이 이제 투수 하지 말고 넌 이제 3루만 봐. 그래서 이제 투수를 이제 처음으로 포기를 할 때쯤에 희상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 운이 좋게 그 옛날에 오비 배우스 투수 안경 쓰시는 분 이용호 알아요? 이용호. 마무리투수. 그 이용호 코치님이 야타 코치로 온 적이 있어요. 딱 그 시기에 왔어. 와서 근데 나 던지는 걸 보고 뭔가 꽂히셨나 봐. 얘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 폼을 보고 그랬어요. 폼을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완전히 전담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뛰고 뭐 복백은 이거는 남들의 한 3-4배 하고 항상 밤에 불러서 뭐를 했냐면 그 섀도우 피칭 있죠. 수건 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밸런스, 자세 신경 쓰지 말고 200%로 그냥 전력을 다해라. 200%로 그거를 힘써라 이거네. 그러니까 힘써라 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어릴 때부터 공도 잘 던지고 폼도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힘을 쓰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스피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서 아무리 세게 던져도 125였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하게 된 거야. 수건 들고 나와. 그럼 복도 학교 복도에서 진짜로 200% 하면 더 이거밖에 안 해. 그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불러. 그럼 밤에 또 뛰게 하고 또 수건 갖고 와. 그거 한 달 했거든요. 한 달 하고 던지는데 궁금한 거야. 한 달 동안 이제 피칭이나 이런 건 안 했어. 공은 안 던졌어. 공 안 던졌어. 야수만 하고 야수로 바꿨어. 그래 야수만 하고 밤에 섀도우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을 던지는데 팍 던졌어. 125kg처럼 날아갔어. 공이. 125kg도 던지고 보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던지고 봤는데 또 들어가 있길래 스피드 늘었나? 근데 갑자기 감독이 야! 너 뭐 먹었어? 이러더라고. 뭐 먹었어? 한잔 먹었어? 산삼도 먹었지. 산삼도 먹고 별걸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140kg가 찍힌 거야. 와. 그래서 140이 뭐 나오네? 그럼 프로야구 중계 보면 프로야구 선수를 140 던지거든. 나 프로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3학년이 되니까 150까지 나오더라고. 스피드가. 근데 그래서 나는 그거를 프로에서도 한 1, 2년 때까지는 그 섀도우를 하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200%야. 그 스피드를 익히는 거야, 몸에. 그 다음에 힘을 좀 길러서 근육을 붙이면 그게 완전히 이제 자기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늘렸어요, 나는. 근데 요즘에 훈련 방법이 좋아져서 우리 때는 진짜 몰랐는데 요즘 막 짐볼 이렇게 던지고 허리 회전 이런 근력 쓰는 게 많아서 희상이 형 말대로 스피드는 무조건 늘릴 수 있어. 다만 공을 때릴 수 있는 아이 한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나 야구 늦게 한 아이 중에 아예 팔 스로링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은 불가. 근데 조금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스로링이 되는 친구들은 이런 운동 방법 여러 가지 하면 진짜 스피드는 나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때 다른
분들도 많을 텐데 윤희상 선수한테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 희상이 형 진짜 야구를 잘하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일 야구 이쁘게 하고 잘했던 형인데 그래서 이제 희상이 형을 되게 좋아했어. 어렸을 때 내가 지금 이 형 사랑했어. 근데 이 형이 중학교 때 이제 설린으로 가고 저는 이제 야탑으로 가면서 헤어진 거지. 네, 혼자 야구 잘하겠다고 설린으로 혼자 가더라고. 우정을 버리고 우리 구리시 리틀 야구가 구리시 리틀 야구단이 창단해서 전국을 제패하고 중학교까지 다 똑같이 올라가서 희상이 형네 때 준우승하고 우리 인창 중학교가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은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구리시 리틀 창단 2년 만에 우승시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창 중학교 3년 만에 우승시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 그랬어. 전국에서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윤희상 에이스 설린상으로 딱 빠지더라고. 그래서 양아치구나. 왜냐면 서울 가면은 이 드래프트를 많잖아. LG도 있고 두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지. 그래서 이 형 이제 잊고 살려고 하다가 전화를 했나 봐. 내가 급했나 봐. 전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스카우트에서 가신 거예요, 그럼 설리으로? 네, 도망쳤어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지. 예, 뭐 지금이니까 이제 농담을 좀 하는데 서운한 건 있었어. 그냥 뭔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가고 싶고 우리가 맨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 멤버로 우승하고 중학교도 이 멤버로 우승하고 고등학교도 이 멤버로 우승하면 진짜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흩어지고 이제 저도 야탑으로 가고 야 고등학교 때가 좀 많이 아쉬워.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스카우터들이 많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간 거였으니까 좀 잘 풀렸고. 전통의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뭐 저희도 그랬지만 학부 형님들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 형네 아버지가 엄청 똑똑했던 거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막말로. 서울로 갈 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신 거야. 현실에서 보통 보지.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렇고 저는 달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인창고로 갔죠. 우리 우승 멤버가 중학교 때 우승 멤버 다 인창고로 가서 이제 사소한 문제가 좀 일이 커져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지. 근데 그때 우승 멤버 중에 제가 에이스 투수였고 그 다음에 오재일이 3번 타자였고 그다음에 병주라는 포수가 있어요. 고대에 나왔던 포수가 걔가 이제 4번 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치는 영진이라는 친구가 있어. 지금 영진이는 크로스핏을 해서 몸이 엄청 좋아. 근데 야구는 솔직히 못했어. 근데 열심히 했어. 영진이 진짜 열심히 했어. 했지요. 그래서 이 4명이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야. 이 4명이 학부모가 친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떠나자. 근데 막말로 덕수에서 받아준다, 설린에서 받아준다, 뭐 배명에서 받아준다. 근데 단 한 명씩이야.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그냥 다 받아주는 대로 가자. 그래서 선택한 데가 야탑이었고 야탑에 야구부가 13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전학 갈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탑으로 가서 전학을 하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시합을 못 뛰잖아. 6개월인가 그죠? 맞아 6개월 했어 6개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인창고랑 야탑고랑 시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경기도 시합 때 우리 4명은 시합을 못 뛰어. 계속 콜드게임으로 지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막. 이 사람들 믿고 선수들이 미운 게 아니라 학교가 믿고 막 감독이 이기고 싶은데 딱 6개월 풀리자마자 우리가 딱 시합을 뛸 수 있게 되고 붙었는데 우리가 콜드게임을 이겼잖아. 반대로 콜드게임을 지던 팀을 우리가 콜드로 이겼어. 내가 선발 나가서 9이닝 다 던지고. 이분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료도 하면서 8학년생들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수 많아요 저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8학년생 야구 대상이 누군 것 같으세요? 야. 허는 선생 뭐딱 보면 바로 나오는데? 아닐까요? 그렇지. 네.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대장이지. 그럼 용규 형을 빼야 되는데. 86은 3명으로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최정, 박병호, 윤성민 딱 있네요. 유희관이죠, 유희관. 국민들한테 인식을 딱 찝어주는 건 성민이가 1등이고 대부분 그런 댓글들이 많네. 괜찮냐고. 한 개만 있어도 남자 구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떨리는 거야.
사이버 윤성민 또 다른 매력 쏟아내 야구장에서와 다른 새로운 게임에 댓글 속도 변함없는 팬들의 응원 이제 내 무대는 디지털과 연결돼